17년 만에 소문을 연 안동댐으로 하천 수위로 덩달아 오르며 주변 시설물 일부가 유실됐습니다. 이를 두고 수자원공사가 미리 방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 2차 대유행과 또 다른 감염병 사태를 막기 위해 제2대구의료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4일)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3일 경주시청 트라이슬론팀 주장 선수 장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안동댐이 지난 6일 17년 만에 수문을 열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댐 방류로 하천 수위도 덩달아 오르면서 낙천보와 산책로 등이 유실됐습니다. 이를 두고 수자원공사가 미리 방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수자원공사는 댐 방류 라인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천 수위가 낮아지면서 침수됐던 강변공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무가 떠내려와 목재교에 걸려있고 다리 일부가 힘없이 부러져 하천 위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작된 장맛비에 안동댐 방류까지 겹치면서 하천 산책로와 목재교 등이 삽시간에 유실된 겁니다. 일부 시민들은 안동댐이 장마가 오기 전 미리 물을 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강변을 매일매일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수위가 점점 높아지니까 너무 위협적이고 무섭고 그런 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절을 좀 잘 했으면. 이런 데이터 문제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탓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차후에 이런 일들을 조금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미리 서서히 방류를 해서 밑에 그 피해가 나지 않도록 좀 알리고 또 수위 조절을 이렇게 잘 했어야 되지 않느냐. 안동댐 수문은 지난 6일 17년 만에 열렸습니다. 당시 저수율은 86.8%, 홍수 제한 수위를 불과 2.5m 앞둔 상태였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예측할 수 없는 폭우로 하천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오히려 댐 수위 조절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최대 약 1,800톤의 물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하류 쪽으로 600톤 이내에서 최대한 그 방류량을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홍수 피해 저감에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상청의 예측과는 달리 비가 예상외로 많이 와서 낙천보 인근 하천의 피해 규모는 9,500제곱미터, 복구 작업에만 15억 원이 들어가지만 유지관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가하천이어서 안동시 행정은 피해 실태 파악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메르스 사태부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더 커졌는데요. 감염병 대유행 시대를 맞아 대구에서도 또 하나의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의 유일한 공공병원인 대구의료원. 감염병이 유행하면 1차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다음 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고 모든 병동을 비워 코로나19 환자 치료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2,000명이 넘는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입원하지 못했고 초기 사망자 4명 중 1명은 입원 치료도 받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시민 250만 명을 위한 제2대구의료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감염병 확산된다고 해서 민간병원의 병상을 순식간에 비우고 감염병 환자를 받을 수가 없고 특히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늘 부족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특정 지역에 확산된다고 해서 어떤 대형 병원들, 3차 병원들에 있는 그 중환자실 환자들 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한 공공병원에선 민간 의료기관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취약계층에겐 의료 안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료원은 서구에 자리 잡고 있고 폭넓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해선 동구 지역에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금 의료 인프라가
가장 부족한 곳이 동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시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라도 동구 지역에 그쪽에 또 대구 시민들이 공공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코로나 2차 대유행, 또 다른 감염병 사태를 막기 위해서 대구에 또 하나의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대구에서 해외 입국자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지역 신규 확진자는 지난 12일 필리핀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북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4일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약 15%에 해당하는 285곳, 경북에서는 20% 정도인 250여 곳이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진 기간 동안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와 시군구 보건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병원 운영 정보 등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3일 경주시청 트라이슬론 팀 주장 선수 장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 씨는 최 선수 등 후배 10여 명을 폭행하고 남자 선수를 시켜 여자 선수들을 폭행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앞서 검찰에 송치된 감독 김모 씨에 대해서도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경주시로부터 3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함께 검찰로 넘겼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일명 N번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공유한 운영자 갓갓의 공범 안승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3일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에 대한 공판을 열었습니다. 안 씨는 이 자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검찰은 재판부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안 씨 등 일행은 2015년 4월부터 아동 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의군의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으로 무산 위기를 넘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 사업이 다시 삐걱대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당초 14일 열릴 예정이던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 의성 군수가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개최 일정을 2주가량 연기했습니다. 의성군은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 과정에서 군의군의 민간공항 터미널과 군 영해관사 등 주요 시설을 배치하기로 한 것을 두고 반발해 왔습니다. 군의군을 대구시에 편입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군의군은 13일 군의회에 대구시 편입을 위한 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고 군의회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군의군은 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 건의문과 의회 의결서를 이달 안으로 경상북도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군의를 대구시에 편입하는 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군의군에 제시한 중재안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대구 경북 문화재 곳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재청은 대구 파계사 원통전과 안동 하회마을, 병산서원, 봉정사 등에서 기와가 떨어지고 성벽과 담장이 무너지는 등 12일까지 10건의 피해가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를 시행 중이며 경미한 피해는 자체 복구하고 주요 부분에 피해가 있는 문화재는 국비를 지원해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구시가 광주와 경남, 충주 지역 수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13일부터 15일까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시 북구에 살수차 등 대구시설공단 소유 복구장비 4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남 하동군과 충북 충주시에는 자원봉사 인력을 보내 가재도구 정리, 쓰레기 청소 등을 도울 예정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벌쏘임 사고가 급증하는데요. 소방청이 올여름 첫 벌쏘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야외 활동 시 벌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벌 쏘임 사고가 주 300건 이상이거나 벌집 제거 건수가 주 7,000건을 넘을 때 주의보가 발령됩니다. 지난 2주 연속 벌집 제거 건수는 8,000여 건, 벌 쏘임 사고는 3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주의보는 7,000명, 2주 연속 7,000명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그리고 벌쏘임 사고는 300명이 예상될 때 이렇게 잡았고요. 지금 현재는 주의보만 발령을 했고 경보는 10,000명, 370명 요로 이상이 되면 이제 경보를 지금 저희가 발령을 하거든요. 이제 제가 건수를 봤더니 어제도 한 1,50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벌집 제거, 그다음에 벌쏘임 사고도 20 몇 명이 되는데 확 늘어날 것으로 제가 여태까지 이제 제가 연구한 바로 의하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벌쏘임 주의보를 발령하게 된 거죠. 경북의 경우 지난 2달간 벌집 제거 건수는 3,400여 건, 벌에 쏘인 사람은 200명을 넘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 계속된 폭염으로 벌들의 먹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벌 쏘임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벌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벌을 쫓지 않습니다. 벌이 온다면 자세를 최대한 낮춰 벌이 지나가도록 기다립니다. 그리고 벌을 유인하는 진한 향수는 자제하고 과일, 청량음료 등은 밀봉 후 가방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벌에 쏘였을 때는 카드를 사용해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얼음 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예년 사례로 볼 때 9월에는 벌 쏘임 사고 예보 단계가 주의보에서 경보로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포항 지역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 12일 포항을 찾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대 설립 필요성을 적극 알린 데 이어 포항의과대학 유치 추진위도 공식 출범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4명, 응급의료시설까지 평균 접근거리는 20km가 넘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의료 인프라가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때도 경북은 병상수 부족에 시달리는 등 상급병원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경북에도 의과대학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포항이 있습니다. 포항시는 포스텍의 연구 중심의 의과대학 설립을 일찌감치 추진해왔는데 12일 유치 추진위도 출범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포항시와 경북도 의료계 학계 등 분야별 35명으로 구성된 유치추진위원회는 포항의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공공의료 중심의 연구의대와 스마트 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그리고 신약개발연구협력 등을 핵심 유치 전략으로 꼽았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기존 대학병원 정원 중심에서 우리 국가 발전, 특히 바이오 메디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 중심 의대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돼야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력히 해서 특히 이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항의료원을 방문해 이철호 도지사와 의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의과대학 유치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박 장관을 만난 이철호 지사는 상급병원이 턱없이 부족한 경북 지역의 열악한 의료 실정을 설명하며 포항의 의과대학 유치를 건의했습니다. 포항의 기초 과학이 잘 발달된 포스텍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들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좀 생각을 해주시고. 한편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박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의사제가 의료 인력을 수급하고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북을 비롯한 지역 내 의사 수가 충분하지 않고 비교적 소규모의 의과대학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면 지역 의사제가 지역 의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북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이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포항의 의과대학 유치 작업도 드디어 번궤도에 접어들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영천시가 광복 75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의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 독립운동 현충시설을 집중 점검합니다. 시는 오는 17일까지 산남해진 추모비와 정규식 애국지사 추모비, 충효대와 백학학원 등
독립운동 현충시설 17곳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시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한편 영천시는 독립유공자의 값진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해 보훈 명예수당 지급과 의료비 지원, 명패 달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사업비 4천만 원을 투입해 가정용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를 구매하고 경주 소방서에 전달했습니다. 소방서는 연말까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재난 취약계층 2천여 세대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 1일 별세한 정귀문 작사가의 추모 공연이 오는 23일 오후 경주 엑스포공원에서 열립니다. 추모 공연에는 지역 가수들이 참여해 정귀문 선생이 노랫말을 쓴 마지막 일세와 바다가 육지라면 먼 훗날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1942년 경주시 현곡면에서 태어난 정귀문 선생은 1967년 만추를 시작으로 50여 년간 1000곡이 넘는 가사를 남긴 한국 가요계의 거장으로 꼽힙니다. 경주 황리단길 인근 옛 황남초등학교 운동장이 9월 중순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됩니다. 경주시는 관광객 등 방문 차량의 편의를 위해 경주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다음 달 14일까지 하계 휴가철 임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옛 황남초등학교 운동장을 개방했습니다. 차량 15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의회가 13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주관해 결산안 심사 및 분석 기법에 대한 특강과 상임위의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및 추가 경정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예산 심사 및 분석 기법이 필요한 전문 지식 습득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지방재정의 효율성,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통해 예천군의 곤충생태원을 휴관 없이 오는 23일까지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당초 연휴 기간인 17일과 18일 휴관할 예정이었으나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모든 시설을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곤충생태원은 곤충생태체험관, 곤충멀티체험관, 테마놀이 시설 등 다채로운 체험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천군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위한 예천 곤충생태원에 많은 방문을 바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관람 수칙도 반드시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39회 대한민국 연극제에 안동시와 예천군이 공동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연극제는 전국 연극인들의 화합을 기반으로 1983년부터 이어져 온 연극 경연축제입니다. 연극제는 내년 6월 18일에서 7월 11일까지 경북도청 동락관과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예천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차수환 동구의회 의장이 대구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장에 선출됐습니다. 구군의회 의장협은 지난 11일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회의를 열고 차 의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신임 차협의 회장은 각 구군의 의견을 겸허히 받들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는 대구시 구군의장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고용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 7월 고용률은 대구 57.1%, 경북 62.3%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1.2%포인트,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대구가 119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만 5천 명 감소했고 경북은 144만 5천 명으로 2천 명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